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더 살이 찌기 쉬울까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두 계절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자, 살이 더 찌기 쉬운 계절은요, 바로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천고, 하늘은 높고 마비, 아이고 마비되는 게 아니라 말이 살찐다. 즉 모든 생물이 살찌는 계절이 가을인데 그 이후에 겨울까지도 살찌는 게 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게 속담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면 어떨까요?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사나 체중조절센터장 선임자이신 로렌스 제이 체스킨 교수님에 따르면 겨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3kg 정도가 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유튜브나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겨울이 더 살 빼기 좋은 계절이고 그때 오히려 더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겨울에는 추우니까 우리가 이제 떨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또 우리 몸에서는 열을 발생시키기에 체지방을 연소시키는데요.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게 여름에 비교하면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칼로리로 따지면 밥 반 공기 정도 양에 해당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마치 운동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우리가 추워져가지고 벌벌 떨 때 지방을 연소시키는 그런 좋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 이하의 기온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덜덜 떨고 있으면 마치 1시간 운동한 것과 같다는 시드니대의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 인생이 교과서나 이론대로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뭐가 중요하다? 추울 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요새 현대사회에 어느 누가 과연 춥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실내에 계시고 집에 계시고 온돌 틀어놓고 따뜻한 난방하고 있는데 과연 추울 틈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밖에 나가 계실까요? 오히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안 나가니까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먹는 것만 더 먹게 되고 살이 찌고 움직이지 않아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기가 오히려 더 쉽죠.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살이 찌는 기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겨울에 동물들은 살을 찌워서 동면에 들어가죠. 자, 인간은 동면을 하진 않지만 겨울에 비슷하게 살이 찌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겨울 되면 먹을 게 적어지니까 살을 더 찌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척추동물들이 이렇게 겨울에는 살을 좀 더 찌우게 진화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초가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겨울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 봄 초서부터 좀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간에서는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키고 또 세포에서도 지방 저장을 더 활성화하게 됩니다. 즉, 살이 더 찌기 쉽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작용 전부 우리 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나 이런 걸로는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 말고 다른 척추동물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렇게 계절마다 혈당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는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인슐린 쓰는 거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초가을 때쯤에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봄철 때 혈당이 확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햇빛 문제도 있어요. 자, 여러분, 겨울이 되면 분명히 해가 짧아지고 우리가 햇빛을 덜 보게 되잖아요. 근데 햇빛을 덜 보게 되면 계절성 정동장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햇빛을 덜 보는 거에 대해서 뇌에서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을 더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게 멜라토닌이 더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좀 처지기도 하고 식욕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살이 더 찌기 쉽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옷이 두꺼워지면서 다이어트 욕구가 확 꺾입니다. 자, 의외로 정말 큰 부분인데요. 자꾸 과학적인 설명이니 뭐냐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나 학자분들은 이 부분을 거의 무시하죠.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임상을 보면 이게 정말 굉장히 큽니다. 자, 겨울이 되면 옷이 두꺼워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일 것도 잘 없고, 여름이 되면은 노출이 심해지고 보일 게 많아지니까 신경이 더 쓰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다이어트 욕구가 훅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 어느 정도 불어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또 안 쓰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무조건 거의 다 먹게 되고 살이 더 찌게 돼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실미적인 건데 지금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라고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봐서 이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밖에 자꾸 나가고 자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름보다는 덜 드셔야 되고요. 먹는 종류도 살이 안 찌는 것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겨울철에 운동으로 큰 효과를 보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에 좀 노출되는 게 필요해요. 추위에 노출돼야 뭐 갈색 지방도 활성화되고 뭐 떨던지 해가지고 운동효과도 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추위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염좌라든지 이 부상이 생기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되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 벌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몸을 보호해주는 게 좋고요. 뭐 장갑, 목도리, 귀마개 등등 이런 말단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비는 모두 갖추셔야 되고요.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안 하면 관절이 크게 다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노약자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겨울에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바깥 활동을 좀 하시면서 운동은 또 실내에서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건강하거나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밖에서 하는 거 너무 춥고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럼 그냥 실내 운동을 하시면서 평상시에 너무 덥거나 따뜻하게만 있지 말고 좀 적당히 겨울이니까 추위도 좀 즐겨보는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햇빛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름에 비해서는 보통 음식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우울감이 좀 더 있다 보면 좀 살찌는 음식을 자꾸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음식 종류도 살찌는 걸로 자꾸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확실히 먹는 거에 신경을 더 쓰셔야 겨울에 살이 안 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과 겨울 중에 겨울이 살찌기 더 쉽다는 거 이제 아셨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요. 자, 겨울에 살찌기가 더 쉽기 때문에 겨울에 너무 방심을 해서 살이 확 쪄버리면 그때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름에 이제 옷이 얇아질 때 아이고 살을 빨리 빼야 되는 그런 막 조바심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꼭 살을 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살이 많이 찌지 않게 방어라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최대한 좀 빼보고 그래서 미리미리 여름 준비를 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